성선제의 초콜릿 덕후 아산 을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선재입니다. 아산 을은 이제 우리 갑은 봤는데 아산 을도 보니까 양자 대결 느낌이 있는데 아니 네. 그건 아니구나. 여기는 저기 강훈식 의원에 맞서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하게 지금 꼽히고 있네요. 네, 아산 을은 네. 이 지역적 특성을 조금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충남의 저 위에 지역 천안, 아산 그리고 당진, 이제 서산, 태안은 좀 그렇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경기도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천안 북부권 그렇죠. 네. 그래서 천안 병과 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아산 병은 아산 을은 아산 을은 그렇죠. 아산 을은 경기도하고 맞닿아 있어서 이게 공단이 많고 여기가 배방, 탕정, 삼성전자 이런 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고 여기에 주민등록돼 있는 분들도 지역과의 큰 연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 현재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전을 얘기할 때도 대전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동구, 중구, 대덕구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렇죠. 서구, 유성구 이렇게 해서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개인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더 유리한 쪽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산도 가불이 그 지역이 위아래가 나눠져 있고 천안도 가불병 했을 때 천안병 지역은 그 위 지역은 그쪽으로 돼서 그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확실히 더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형국이었다, 정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강훈식 의원 보니까 얼굴만 봐도 젊어요. 네, 1973년생이신가 이러시죠? 네, 그래 강훈식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도 하시고 현재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민주당의 총선 공천 기준도 이분이 발표하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떠오르는 스타, 떠오르는 스타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TV 토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보니까는 뭐 외부자들도 나오시고 JTB 밤샘 토론도 나오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진짜 당내에서도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크고 있으시고 그래 초선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재선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충청도에서도 또 큰 인물로 성장하실 것 같은데 강훈식 의원님은 아마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궤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뭐 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손학규 대표가 신한국당에서 도지사를 하시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이때 민주자유당이죠. 신한국당 여기에 도지사를 할 때 강훈식 씨가 거기에서 국회 도지사 보좌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소리 때문에 누가 오지? 저기 등기 왔는데 C 커뮤니케이션이 왔어요? 유효진 대표님이 왔는데 미디어 도움도 안 되는 오케이. 좋은 거는 등기로 안 보내요. 아이고 그냥 이어서 하죠 뭐. 그러면 이어서? 자르시고.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아니 여기 돌아는 가는데 아니야 저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자르기 쉽게. 그래? 자 성선제 초콜릿 덕후 오늘은 아산 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선재입니다. 이 아산은 보니까 이 뭐랄까요 충남 아산 가불 중에서 을 쪽이 좀 경기도랑 좀 붙어있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이 잘 보셨네요. 아산은 경기도하고 인접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삼성타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정, 그래서 배방읍 이런 곳이 아산 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청도 성향을 좀 벗어나서 젊은이들이 많고 경기도하고 같다고 봅니다. 수도권 쪽 영향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본인의 주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니 뭐 시장이니 도지사를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 직장 때문에 여기 주소를 내려놓고 또 근처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주소를 잘 안 해놓고 거기에 원룸 생활을 했는데 예. 그래야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나 이런 걸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주민등록을 많이 옮기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아산이 커진 거죠. 지금 아산이 30만이 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산이 가불로 되었고 아산을은 그런 지역적 특성이 지금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네. 강훈식 의원이 아주 젊으신 분이 당선이 돼서 지난번에 네, 1973년생이십니다. 야, 40대 예. 중반이시죠? 예. 네, 강훈식 의원님이 네. 네, 건국대학교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전에 손학규맨이라고 손학규 개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천도 한번 안 됐습니다. 정체성 시비 때문에 걸려서 민주당 야당일 때도 공천이 안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손학규 대표가 또 깨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치를 같이 시작하게 된 게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신한국당의 경기도 도지사를 하는데 신한국당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재선하시고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하시고 경기도 도지사를 하셨죠. 네. 도지사를 할 때 이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강원식 씨가 그것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네. 야당일 때는 또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받아서 공천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말하자면 공천의 첫 번째 기준이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 외 모든 걸 뛰어넘는 최고의 기준은 당선 가능성. 예, 그렇죠. 예, 모든 걸 뛰어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려갈 때 정체성을 봅니다. 이 정체성에서 신한국당의 손학규 도지사, 경기도지사 할 때 이쪽에서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루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그래도 한 번 안 됐더라도 지난번에는 됐어요. 예, 아산을 가불이 나눠질 때 나눠지면서 이쪽 지역을 선택하셨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지역적인 이런 특성과 함께 물론 본인이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해봤더니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하시고 전략기획 위원장으로 지금 맹 활약을 하고 계신데 뭐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TV 토론에도 민주당을 대표해서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민주당에도 국회의원이 120여 명 있으시지만 야, 그러니까 단골로 나오시는 분은 우리가 5명도 꼽기가 어려워요. 기억을 못해요. 뭐 우리 지역의 박범계 의원. 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뭐 표창원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철인가? 이철. 예, 그분은 원래 이제 TV 원래 이런 걸 했으니까는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강훈식 의원에서 한 8명, 금태섭 의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강하고 또 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잘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된다고 보니까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강훈식 의원님이 또 73년생이시기 때문에 젊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충남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이끌고 갈 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아산갑의 복귀왕 복귀왕 전 시장님과 함께 똑같이 아주 떠오르는 샛별로 지역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지금 맞서는 한국당은 지금 누가 있죠? 지금?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군은 굉장히 현재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경기 현재 당협위원장님이 계신데 이 지방자치의 전문가십니다. 이분은 20여 년간 이 정책 연구원도 수립하셔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커다란 뭐 임팩트가 있으시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하신데, 근데 이제 아산에서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특히 이제 아산을 같은 경우는 아까 유권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이번에 정권 심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거의 그대로 후보 개인을 잘 모르고 찍는 뭐 이런 성향도 많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죠. 이게 아마 국회의원 총선은 특히나 더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미시적으로 섬세하게 분석을 해도 이런 거와 큰 상관없이 여기 뉴페이스가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뭐 뉴페이스가 이름이 거론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 육군 대장이셨고 이번에 공관장 사출 문제로 여러 가지로
그 구설에 오르셨었는데 그 억울함이 벗겨졌죠. 박찬주 대장 전 육군 대장 이 군단장을 하셨던 분이 논산 계령 금산에서도 아마 지금 언론에 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굉장히 호소하시면서 그 무죄 판결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걸 다시 하시는데 이완구 전 총리님께서도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함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박찬주 대장님도 그냥 평범한 군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더 굉장히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고향이 천안이십니다. 천안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요. 천안고등학교요. 천안고등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 아산 지역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차역도 우리가 여기 천안 아산역 같이 쓰잖아요. 가운데에서. 맞아. 그리고 아산권이 인구가 현재 60한 4, 5만, 천안권이 31, 2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해서 한 100만 됩니다. 거기만 합해도 청주보다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천안 아산 지역이 사실상 하나로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박찬주 대장 같은 분이 선거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빗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가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조홍천 의원님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비서관을 하셨어요. 근데 일로 훌떡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압박을 받아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식당에 찾아가서 우리 와서 내가 너 되는 지역에 줄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신 거죠. 맞아요. 금태섭도 검사 거기서 하고 있을 때 쫓겨났어. 내부 비밀 이런 거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또 배신하고 또 쫓아내겠대. 그러면 두 번의 경우는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걸 또 굳이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기다는. 우리가 평론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참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얘기로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다. 그 정도밖에 민주당이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나. 그런 것이 몇만 명이 모여서 서명을 해서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 핵심은 조금 열광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언론지상에 나오고 몇만 명씩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참 이거에 그러면은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천안 쪽에 또 지금 말씀대로 아산에도 투입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 전략공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한국당 후보를 제대로 짚어서 넣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할 때는 현재 있는 사람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원외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장기판에 졸보다 못합니다. 자, 우리 아산 을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